안녕하세요. 짠소와 채널 운영자 짠데입니다. 럭키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매일 책을 50페이지 읽는 것이 이민연세의 좋은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실천해 오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며칠 지나면 내용이 잘 생각나지 않고 읽은 책 내용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의 중요 내용을 리뷰하고 나의 생각도 정리해놓고 가끔씩 영상을 보면 책을 2번, 3번 읽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 혹시 내가 정리한 책에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고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리뷰 방법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책을 소개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윤 저자는 자기계발 분야 베스트셀러 작가이며 구독자 87만 명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입니다. 10년 동안 1000명이 넘는 성공한 인물을 인터뷰하면서 그 노하우가 이 책에 다 녹아 있습니다. 7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사람입니다.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스승으로 받들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의 최고의 부호 워렌 버핏,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 네이버 한혜진 대표, 다음 이재용 대표, 카카오 김범수 의장 등을 예로 들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생각보다 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대통령이 될 사람이나 세계 최고의 부호가 될 사람을 둘 수는 없겠지만 좋은 에너지를 주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최고봉을 오르는 산악인은 산악 원정을 돕는 사람, 세르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히말라야 원정대에게 세르파가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에도 세르파 같은 존재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상으로 이끌어줄 세르파를 만들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결과물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결과물을 만드는 과정과 그들이 흘린 땀을 배워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그냥 만날 수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내 힘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나도 성공한 사람에게 뭔가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에게 없는 것을 줄 때 오랫동안 인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은 세상에서 가장 같이 일하기 힘든 사람들이 생각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 갇혀 있고 경청하지 못하는 사람은 운이 들어오는 길을 아예 처음부터 막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실패에 길들어 있는 사람, 실패를 남 탓, 세상 탓을 하는 사람과 아예 말도 섞지 말아야 합니다.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주변에는 직장인이 많고 공공기관에 다니는 사람 주변에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문제는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만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 부를 축적하는 새로운 방식이 등장했고 전에 없던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부자들의 시대입니다. 저자는 유튜브가 트렌드임을 제대로 알려면 그 위에 올라타야 하고 본인이 직접 그 트렌드 안에 있어야 진짜 유튜브 세상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성장하는 데는 경험이 중요한데 직접 경험하는 것이 좋겠지만 시간이 제한적이기에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없으므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분야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한 사람을 직접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방법은 성공한 사람의 내공이 담겨 있는 책을 읽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책입니다. 책을 읽고 똑똑한 사람들을 만나 대화하면서 인생 역전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정말 운이 많이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걸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이 들어올 기회를 놓친다는 건 판단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판단력을 높이고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바로 책입니다. 럭키의 두 번째 키워드 관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산다고 착각합니다. 실은 복잡하고 바쁜 세상에서 모든 것을 볼 수가 없기에 목표와 관심사라는 필터를 통해서 여과된 세상만 바라봅니다. 프랑스 소설가 앙드레 말로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경험하는 나날이 모여서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특별히 더 좋아하는 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 그것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도 관심사도 없는 사람에게 운은 자기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람튜브는 2016년 5월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후 불과 3년 만에 95억 원 상당의 청담동 빌딩을 매입하여 이슈가 되었습니다. 21년 4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한 모바일 앱은 유튜브로 680억 분이나 됩니다. 방송 생태계가 바뀌면 광고 시장도 바뀝니다. 유튜브는 이제 국내 미디어 시장의 표준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첫째, 지금의 힘든 상황이 아닌 다음 상황을 내다봐야 합니다. 두 번째, 실패하더라도 다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살면서 뭔가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은 매번 옵니다. 기회를 잡고 못 잡고는 내 실력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운이란 세상이 내게 던진 수많은 질문과 기회에 대한 나의 선택입니다. 매일 하는 작지만 옳은 선택이 쌓여 복리로 불어나는 게 성공의 메커니즘입니다. 좋은 운이 들어오는 경로는 좋은 집안과 좋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는 유전적, 선천적 첫 번째 요인과 시대적인 운과 환경적인 운 두 번째, 세 번째는 박지성 선수가 히딩크 감독을 만난 것처럼 관계적 요인, 네 번째 자신의 노력입니다. 운을 잡으려면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모든 과정은 실행력입니다. 시대와 사람 그리고 내 노력이 만났을 때 거대한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는 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대가 주는 운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움직임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럭키의 세 번째 키워드 속도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맞는 말입니다. 우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방향이 분명해야 속도가 붙기 때문입니다. 어디로 달려가야 할지 모르는데 속도를 낼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가면서 빨리 달릴 수는 없는 거죠. 인생에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것은 맞지만 늦게 도착한 곳에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구조화를 만드는 순간 내가 해야 할 일도 명확해지고 그 명확성으로 인해 속도가 빨라집니다.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의 장점을 강화하기보다는 약점을 원하는 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대다수 사람은 더욱 평준화되고 극소수 사람은 더욱 차별화된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시간이 부족한 우리이기에 단점 대신 장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을 설득하면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어머니를 설득하고 회사에서는 직장 상사를 설득해야 합니다. 거래처에서는 고객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는 추진을 위해서 나를 먼저 설득해야 합니다. 네 번째 키워드 루틴입니다. 운이 들어오는 루틴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인생의 성공은 기회의 양과 기회를 잡을 확률을 높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취업준비생을 예로 들면 일단 많은 기업에 지원을 해야 합니다. 나를 보여줄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원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무의미한 반복은 확률을 높일 수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잡을 실력을 만들어야 취업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세계 최고의 선수들이 시상식 단상 가장 높은 곳에 오르기 위해 4년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대회를 준비합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치열하게 노력하지만 4년의 세월 동안 흘리는 땀방울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동전을 한번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50%입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75%가 됩니다.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87.5%. 동전을 10번 던졌을 때 한 번이라도 앞면이 나올 확률은 99.9%입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로 바꿔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시도해서 한번 성공할 확률은 50%이고 2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75%이며 세 번째 도전에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87.5%가 됩니다. 10번 도전해서 한 번이라도 성공할 확률은 99.9%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정확히 50%이지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은 값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십 개 기업에 떨어지면 본인의 역량은 바꾸지 않은 채 입사 지원하는 기업 수 자체만 늘리는 오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취업이든 승진이든 창업이든 무언가에 실패했다면 현재 내 자신의 위치가 정확히 어디인지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잠든 운을 깨우기 위해서는 계속 시도해야 하고 그 운을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작가는 가장 어리석은 짓이 바둑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이창호 구단한테 바둑두로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준비도 안 된 상태이기에 내가 운을 걷어차 버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가 이길 확률이 높은 곳에서 운을 테스트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운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 됩니다. 우리는 10대 때는 입시 경쟁을, 20대 때는 취업 경쟁을, 취업 후엔 생존 경쟁을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가면서 결코 피할 수 없는 경쟁이기에 우리는 원하지 않더라도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첫 번째는 타인과의 경쟁보다 자신의 성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두 번째는 경쟁 자체를 압도해버립니다. 세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조차 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쌓이다 보면 지금의 어려움을 넘어서게 됩니다. 인디언 기우제 지내듯 끝까지 도전합니다. 결국 운을 이기는 방법은 운이 좋든 좋지 않든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는 갑자기 유명해지면서 엄청난 성공을 거머쥐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 이면에
있는 것을 살펴보면 갑자기 떴다는 것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겐 기회가 없습니다. 운을 잡기 위해서는 첫 번째, 꾸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적합성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겸손해야 하고요. 네 번째는 자기만의 무기가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무기가 없다면 나에게 온 좋은 기회는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됩니다. 아무리 멍석을 깔아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운은 항상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 운은 다른 곳으로 날아갑니다. 운은 우리 주변을 떠다니다가 생각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잡을 수 있습니다. 준비된 운이 인생을 바꿉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복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하루를 다시 살 수는 없지만 하루를 다시 돌아볼 수 있다면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바로 바둑기사입니다. 바둑에서 복귀는 한번 두고 난 바둑의 판국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 두었던 대로 다시 한번 놓아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어떻게 두는 게 좋았는지, 어떤 수가 패착이었는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잘못 둔 수가 있다면 다음부터는 반복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복귀는 바둑 실력 향상에 꼭 필요한 과정이며 우리 삶도 복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세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가 쓴 원고와 출판사의 편집자가 수정한 원고를 보면서 어떤 글이 나은지 살펴보고 더 나은 글이 있다면 어떻게 이 글이 나올 수 있었는지 생각합니다. 둘째, 강사로서 한 달에 한 번 녹음된 강의 속 청중들의 반응을 들으며 어떤 부분을 더 살려야 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말에 실수가 있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로서 매일 내가 일하는 장면을 모니터링합니다. 촬영 당시 보지 못했던 게스트의 표정과 나의 못난 부분이 드러난 장면이 있다면 컷 편집을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1인칭 시점에서 모든 것을 바라봅니다. 복귀하듯 내 부족한 점을 반복적으로 컷 편집하면서 조금씩 내 부족한 점을 극복해 나간다고 합니다. 삶에서 복귀는 자기 객관화입니다. 나를 3인칭으로 관찰할 수 있다면, 나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인칭에 갇혀있던 나를 해방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 크랩 멘탈리티라는 말이 있습니다. 양동이에 잡힌 개들이 동료를 탈출하지 못하게 서로를 잡아당기는 모습에서 비롯된 용어로 자신이 가질 수 없다면 아무도 가질 수 없게 만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세상이 던진 는 안 된다는 말은 그동안 내가 했던 나의 말과 행동이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나에게 돌아온 것입니다. 나의 말이 행동이 담긴 메시지로 전해지도록 힘을 잃지 않도록 내가 뱉은 말을 스스로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평소에 우리가 하는 사소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운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작은 것도 매일 반복하면 습관으로 굳어져 나중에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말 습관을 만들기 위해 첫째,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겸손하게 말합니다. 내 공을 자랑하면 나에게 올 운이 반감됩니다.
듣는 자리에서 칭찬하면 선심성 멘트이거나 아부하는 말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하는 칭찬은 나중에 건너서 들었을 때 진심으로 하는 말로 들립니다. 비밀은 없습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뒤에서 한 말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셋째,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말을 합니다. 직원의 말을 사장이 귀담아 듣고 반영하면 직원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작은 말 한마디도 허투루 듣지 않는 게 운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바라는 것 없이 먼저 베풀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을 때 그런 말과 행동이 모여 신뢰가 쌓입니다. 넷째, 하지 않아도 될 말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과 싸워 이겨야겠다고 맞서면 안 됩니다. 풀처럼 눕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못 이겨 속에 있는 말을 꺼내면 원래 있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채 자신의 말로 비롯된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공격당할 빈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나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만 살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 생길 때는 상대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피하는 것이 최고의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이 좋았다고 말하려면 일단 성공해야 말할 자격이 생깁니다. 운은 성공한 이유가 아니라 성공하기 이전에 초창기에 크게 작용한다고 합니다. 운이 좋았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은 성공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운의 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운을 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 있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잘못이 금방 드러납니다. 위기 관리가 중요해진 세상입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바로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계속 돌을 던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다시 살 수는 없습니다. 하루를 다시 돌아보고 더 나은 내일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복이 화가 되기도 하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합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여섯 번째 키워드, 긍정입니다. 저자는 우리의 자격지심과 잘못된 피해의식을 버려야 어느 자리에서든 배울 것과 얻을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는 불행한 가정사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나 살면서 힘든 일에 부딪힌다고 합니다. 이를 긍정할 수 없을 땐 인정이라도 하고 그 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판단하라고 합니다. 최악의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용기를 잃지 않고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것이 불운을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지금의 내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나아지고 싶다면 긍정적인 마인드가 꼭 필요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하늘은 뭐라도 더 줍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 시도입니다. 밭에 씨를 뿌리지 않고 열매를 딸 수 없습니다. 씨를 뿌려야 하늘에서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해 맛있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가 운을 찾기 위해 해야 할 최소한의 일은 바로 하늘이 우리에게 운을 뿌려줄 틈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이든 처음 시작하는 순간은 무섭습니다.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일을 겪고 성공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경험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주저하고 멈춰버리게 됩니다. 저자는 31살의 나이에 책을 출간하고 싶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일단 글을 썼고 세상과 무식하게 부딪혔다고 합니다. 그렇게 9년의 세월이 흘러서 7권의 책을 출간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무엇이든 일단 시작해야 운이 들어올 틈이 생깁니다. 무언가 시작할 때 그 일을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을 보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도 어설펐던 시작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알기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지 알기 위해 시작합니다. 복권 하나 안 걷고 주식 한 주 안 사고 사업 한 번 벌인 적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줄 것이 없습니다. 운을 만날 확률은 시도의 양과 비례합니다. 시도하는 만큼 운이 따릅니다. 아무리 뛰어난 서퍼도 파도 없이 파도를 탈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좋은 파도가 와도 그동안 쌓아놓은 실력이 없으면 그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비슷합니다. 서퍼에게 파도가 있다면 우리에겐 운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에겐 운이 와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서퍼들이 파도를 만나기 위해 바다 위에 떠 있는 것이나 우리가 삶에서 운을 만나기 위해 발을 동동거리는 것 같습니다. 서퍼가 좋은 파도를 기다리듯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준비 없는 도전은 자살행위입니다. 나의 역량을 벗어난 거대한 운은 사기이거나 내 삶을 망가뜨리는 나쁜 계기가 됩니다. 나에게 적합한 운이어야 합니다. 그 운에 잘 올라탈 준비가 되어 있다면 온전히 그 운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위에서 중심을 잘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무섭게만 보였던 인생의 파도도 파란 햇살로 가득 찰 것입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미래로 가는 길에 운이 가득 넘쳐나길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짠수아 채널의 짠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